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제목부터가 아주 근사합니다. 시간여행. 시간 여행이요? 네. 무슨 SF 영화 이야기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발밑의 땅, 오래된 건축물 같은 그런 역사적 장소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단순히, 여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나는 그런 관광이 아니고요. 오래된 궁궐의 돌계단 하나를 밟는 그 순간이 어떻게 우리 삶 전체를 흔들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 유익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걸 먼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시간을 뭐랄까 일직선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서 미래로 쭉. 네. 그런데 역사적인 장소에 발을 딛는 순간 그 강물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지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와, 말하자면 그곳은 시간을 초월하는 일종의 포털이 되는 셈이죠. 시간을 초월하는 포털이라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그럼 그 포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아주 감각적인 묘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경복궁 근정전 앞 그 박석을 걸을 때 수백 년 전 왕과 신하들이 밟았던 그 거친 감촉을 느끼고 저 멀리 로마의 콜로세움에 서면 2000년 전의 함성이랑 피냄새가 막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진다고요. 이게 바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시간의 층위를 느끼는 경험이겠죠. 바로 그거죠. 네. 단순한 정보 습득을 훨씬 뛰어넘는 오감을 통할 통감이요? 네, 오감으로 교감하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과거와의 대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박물관 유리창 너머에 낡은 그릇을 보면서도요. 아, 저 그릇에 따뜻한 음식을 담아서 가족과 나누어 먹었을 누군가의 손길, 그 온기를 상상하는 것, 그 순간 죽어있던 유물은 생생한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과거랑 생생하게 연결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겸손이라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겸손이요? 사실 우리는 지금 누리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투표할 수 있는 자유,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치안,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하지만 그런 장소에 서면 이게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자료에 나오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거인의 어깨. 네. 예를 들어 서대문 형무소의 그 좁고 차가운 독방을 직접 보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지금 내가 딛고 선 이 현재가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바로 그거죠. 절실하게요. 겸손과 감사를 넘어서 이게 또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역사적 공간은 우리에게 거대한 좌표를 보여줍니다. 나는 그냥 혼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온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엄청난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게 된다고 해요. 수속감이요? 네, 내 뒤에 수많은 선조들이 있었고 내 앞에도 내가 연결해줘야 할 후손들이 있다는 그 거대한 연결망 속에 내가 있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랄까요? 그게 그냥 안정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책임감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 정말 와닿았어요. 맞아요. 책임감이죠. 이렇게 귀한 걸 물려받았으니까 나도 무언가 좋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요. 결국 역사여행은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동시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까지 얻는 여정이 되는 거네요. 네,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단단히 다지는 과정. 그것이 시간여행의 첫 번째 유익이라고 이 자료는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체성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무릎을 쳤던 부분은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지혜를 준다는 점이었어요. 실용적인 지혜. 네. 과거를 돌아보는 게 어떻게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역사를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부르던데요.
그 위대한 교사가 우리에게 주는 건 바로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쌓아온 거대한 오답노트이자 성공 사례집입니다. 오답노트요? 네. 자료의 비유를 빌리자면 역사는 인류가 겪은 모든 실험의 기록 보관소 같은 거예요. 어떤 리더십이 공동체를 번영으로 이끌었고 어떤 종류의 탐욕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는지 그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죠.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이 극심한 빈부격차와 정치부패로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와, 다른 사람이 수천 년에 걸쳐 풀어놓은 문제집이랑 해설지를 미리 보는 셈이네요. 그렇죠. 내가 직접 적지 않아도 될 실패를 미리 막아주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곧바로 현재를 꿰뚫어 보는 눈을 뜨게 해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겪는 문제들, 예를 들면 이념 갈등이나 경제 불평등, 세대 차이 같은 것들이요.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과거에도 비슷한 형태로 존재했죠. 그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듣고 싶네요. 역사가 반복된다고는 하지만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같은 건 과거에 없었는데 과거의 패턴이 정말 지금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기술이나 시대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자료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반응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네. 예를 들어 15세기의 인쇄술의 발명은 정보의 폭발적인 확산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와 종교전쟁이라는 극심한 사회 혼란을 낳았어요. 이걸 보면 오늘날 인터넷과 AI가 가져올 미래를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통찰을 얻게 되죠. 과거의 빛으로 현재의 어둠을 밝힌다는 자료의 표현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인쇄술하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확 와닿는데요. 결국 역사를 안다는 건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갖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역사적인 장소에 서서 눈을 감고 10년, 100년, 더 나아가 1000년 후를 상상해 보라고요. 1000년 후요? 네.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남기는 이 건물 하나, 정책 하나가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으로 남을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실용적인 훈련인 셈이죠. 이렇게 거시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시간 여행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공감 능력이 커진다는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공감 훈련이라는 말이 약간 자기계발서 용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오래된 유적지를 보는 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걸까요? 그게 그냥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과요.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자료에서는 신라 시대의 어느 무덤 앞에 서서 그 안에 잠든 사람의 삶을 상상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했고 자식의 미래를 걱정했으며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을 거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거죠. 나와 똑같은 희로애락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대와 문화, 신분은 달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은 시대를 초월해 이어진다는 걸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경험이 놀랍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자라온 환경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연과 역사가 있겠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편견의 벽을 허무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이라는 자료의 주장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과거의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현재 내 곁의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니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희망이요? 네. 솔직히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이나 냉소에 빠지기 쉽죠. 그런데 역사는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위기를 이미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끔찍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다시 벽돌을 쌓아 도시를 재건했고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흑사병 속에서도 생명은 이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는 극복 가능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위안을 얻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역사는 인간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증명하는 서사시와도 같아요. 회복 탄력성. 네. 그리고 그 회복력이 우리 DNA 안에도 새겨져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단단한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절망스러울 때일수록 역사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자료에 따르면 역사적 장소로 떠나는 시간 여행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여정이네요. 그렇죠. 과거를 통해 겸손과 정체성을 배우고 현재를 살아갈 지혜를 얻고 미래를 향한 희망과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감까지 얻게 되는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역사적 장소가 구경거리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성찰의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얻은 통찰을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여행이 여행으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 영적인 차원으로까지 이끌면서 탐구를 마무리합니다. 영적인 자원요? 네, 이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수천 년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공간에 서면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고 찰나적인지 온몸으로 실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길어야 100년 남짓한 우리의 삶이 영원처럼 보이는 시간의 강물 앞에서는 그저 작은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끌 것 같아요. 이 짧은 인생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질문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유한함에 대한 자각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영원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 이 짧은 생을 넘어서는 영원한 의미는 없을까?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의 차원을 넘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묻는 영적인 차원으로 안내합니다. 시간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 오히려 시간을 초월한 무언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한 구절을 남기며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이 생각, 여러분의 다음 여행길에서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